네, 오늘 빅 이벤트도 소용없었던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조정장에 진입한 이후에 회복을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증시의 약세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인사이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AI칩 공개한 엔비디아 GTC 2025. 자, 서프라이즈가 없었다. 좀 오늘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본다면요? 네, 올해 GTC는 벌써 17번째 행사였습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이번에 17번째 행사. 이 GTC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단하죠. 일단 뭐 회사 차원의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구자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왼쪽 그림이 정말 젊었을 때 젠슨 황이 되겠고요. 지금 17년 후에 오늘의 모습이 오늘 사진이 되겠는데, 여하튼 뭐 대단한 사람이며 틀림없는 건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의 대부, 네. 갓파더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고, 머리가 많이 하얘졌네요. 되고 있고요. 젠슨 황도 오늘도 얘기했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선택적이 아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국가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과 계속 집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하나 돈 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얘기. 선언적 의미는 오늘도 계속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것은 처음에는 일단 기술에 집중된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2, 3년 동안에는 그런 GPU 자체보다는 AI에 대한 흐름,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강화되고 AI가 꾸며가는 세상의 변화 흐름,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첫날에서 키노트를 연례 처음에 오프닝하는 연설을 했지만,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일까지 계속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AI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변화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돼 가고 있는 얘기하겠고, 역시 이제 대표적인 GPU,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GPU에 대한 발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 기술이 어느 정도 빨라지고 속도가 진화되고 어느 정도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역시 또 하나의 관심은 자율주행 부분이 되겠죠. 자율주행은 3년 전부터 젠슨 황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GM과의 협력 관계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일단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오늘 주가 떨어진데 또 한 목욕도 분명히 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팅도 이번 GTC 행사에서 상당히 주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생각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세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 여전히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앞서도 이제 주요 내용 같은 거 다들 들어보셨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엄청난 뭐 기술, 엄청난 그 상세한 것까지 알 필요 없겠으나 큰 흐름에서 방향성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기존의 GPU, 기존의 그냥 순수 게임용 GPU로 그래픽 할 때 보면 통상 2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소위 차세대 GPU를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사실 얼트라라는 표현이 되게 들어가면서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고 새로운 어떤 세대를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랙와이어는 지금 엄청나게 잘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블랙와이어 울트라 버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생산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2020년 하반기는 베라 루빈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되겠는데, 그리고 2027년부터는 루빈 울트라 버전이 여전히 또 나올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뭐 앞으로도 2배, 3배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공정 플랫폼이죠. 오픈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던 것인데요. 다이나모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GM 파트너십이 확대되면서 특히 그 부분에서 자율주행 칩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역시 GM 같은 것들이 여전히 그런 파트너십으로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경쟁이 격화될 수 있죠. 테슬라 입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수 있겠고, 오늘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자동차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또 지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표현을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겠고요. 정확한 제가 직역을 하면 거의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핸들에 대고 하면 출발점과 목적지를 갖다 정해주면, 물론 이제 당국에서 허가를 받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데려다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하면서 결국 그것도 프리로 제공한다고, 프리 트라이얼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테슬라의 앞으로의
테슬라만이 아니라 FSD를 노리는 수많은 기업들, 특히 중국에서의 무서운 도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오늘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6G 통신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5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6G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오늘 주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TC 2025 뭐가 부족했을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아마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 역대급으로 길었던 젠스낭 CEO의 연설이 크게 좀 기대감만큼의 주가 발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댓글창에서는 삼성전자 언급도 안 했나 봐요. 예, 오늘 혹시 이 좀 실망감에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GTC 기대감으로 올랐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월가 시각 총정리인데요. 자, 기조 연설조차 분위기를 발전시키지는 못했는데 시원찮은 주가가 좀 찝찝하다라는 평가가 많네요. 자, 월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5년간의 소위 GTC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례 GTC 기간 중에 엔비디아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 사실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평균 7%가 그 기간 동안에 올랐었는데요. 그 당시 기간에 지수는 0.5% 올라갔기 때문에 6.5%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어제 오늘까지의 흐름이 되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약간 반등 시도했지만 결국 내려온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종가까지 그리면 오늘 시저가보다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주가를 지금 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GTC랑 무관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GTC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고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같이 최근 2년 전, 3년 전에 소위 AI에서 블랙일란하고 하퍼 나왔을 때 그런 충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주가가 20% 이상 하락했다는 그런 가장 큰 매력적인 점이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어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내려가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에 보면 멀티플 보면 멀티플도 많이 좀 낮아져 있는 것도 분명하게 되고요. 특히 시장 가치가 1조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역사적 어떤 수준 그리고 기존 현행 소위 그 12개월 진행 PER도 마찬가지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모두 지금 상당히 좀 저점에 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보수적으로 여전히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현금 흐름의 50배 수준에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고평가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 시에요. 지난번 발표 시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높은 어떤 성장의 잠재력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에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직전 전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쪽도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번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것보다는 오히려 또 한두 군데 내린 것도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월가의 실적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2025년, 6년, 7년에서 매출 전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발표 때문에 매출 전망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실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 이익도 분명히 올해 내년 후년까지 계속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걸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한 상태에서 더 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여전히 주가만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와 주가는 같이 가는 것이 미국 주식의 상례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자꾸 시기를 논하자고 보고 저점을 맞추자고 보면 저는 상당히 좀 시간 낭비라고 전 생각할 저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질문과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목표 주가는 2월 이후 실적 발표에 조금 세 군데 정도 올리기도 했지만 지난주에는 미주어증권 같은 경우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하는 것은 이 주식뿐만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정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한두 주씩 사가는 건 맞지만 지금 가시면 물렸다고 해서 지금도 엔비디아 계속 사면 저는 그것들은 어떤 형태건 간에 주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더라도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용 위원님의 뷰로는 엔비디아 GTC는 한 이벤트로 봐야지 2, 3년 전에 막 충격적인 막 서프라이즈 이런 것은 아니게 좀 더 그 내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7 중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주식은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7의 주식들이 좋지 않고 있는데, 자, 방금 설명 주신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어저께도 다시 한번 강조드렸지만 초격차 해소 과정이라고 분명히 딱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딱 박아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차이가 이익의 성장점만 보면 매그7과 나머지 493개 차이가 올해도 줄고 내년도 줄어듭니다. 절대 이익 전망이 이익 성장이 다른 거에 뒤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압도적인 차이, 심지어는 재작년에는요, 나머지 493개는 이익이 감소했고요. 작년에도 나머지 493개는 미국에서 불과 이익 전망이 이익 증가가 3, 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올해는 차이가 완전히 좁혀지고 내년에 더 좁혀지는 차이. 이 시점에서 보면 상대적 이익 성장의 모멘텀은 매그7이 아니라 다른 493개 종목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초격차의 해소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매그7 그중에서 한두 주식만 갖고 가서는 장기적으로 이익은 날 수 있죠. 저도 이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스트레스는 모두 그렇게 결정한 투자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그7이 정말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작년 말까지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작년만 하더라도요, S&P 500 상승이 50%를 차지했는데요. 반면에요, 올해는요, S&P 하락의 95%가 이 매그7 때문에 지금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시장 가치는 여전히 38% 정도 차지하고 여전히 많이 있는데, 물론 많이 비쌀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8배에서 30배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매그7이 만 갖고 계신 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상황을 보여준 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외에 다들 테슬라, 다들 엔비디아 한번 보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역대 최저 수준의 PR 수준에서 지금 거래를 되고 있겠고요. AWS의 고속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적정 주가 대비 가장 주가가 저렴한 주가임에 분명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자본적 지출의 급증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성장의 어떤 기폭이 될 수 있다, 기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쁜 요인만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히트를 쳤죠. 15일, 16일 연속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조정을 보인 메타 플랫폼인데요. 돈을 버는 가장 좋은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단연코 저는 메타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머지 한두 주식만 보지 마시고 기왕 보시려면 7개를 다 보시는 방법, 아니면 나머지에 집중하시는 2개만 갖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런 쪽을 여러분들 신규 매수해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요즘에 뉴욕 증시에서 이 종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밸런스에서 보도한 요즘 더 대단한 버크셔에서웨이입니다. 저희 이학용 위원님께서 계속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사상 최고가인데 행보를 살펴볼까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 사상 최고가가 손잡고 간 게 있습니다. 어저께도 금이 사상 최고가 같죠? 당연히 금 ETF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버크셔에서웨이가 오늘도 뭐 아주 조금이지만 오늘도 또다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식이 정말 무서운 거는요, 금년 이후는 뭐 당연하겠고요.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최근 20년, 심지어는 이 버크셔에서웨이가 상장한 이래 S&P 500을 항상 이겼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강세 배경은 어찌 보면 한 서너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를 넘는 현금을 갖고 있죠. 손해보험 분야의 강세를 갖고 있겠고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의 반대편에 있는 거, 대표적인 퀄리티 기업 중에서도 퀄리티 기업이 바로 이 버크셔에서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두 종목만 갖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타이밍만 보는 거는 단기적 트레이딩에 불과합니다. 단기적 트레이딩을 고급지게 얘기한 거죠. 영어로 보면은요. 단기적 트레이딩, 타이밍을 보는 것은 똑같은 말로 보면 약간 심하게 말하면 투기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일본 종합상사를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